이제 61번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지금 문제 푸실 때 지금 그 앞부분 문제 푸실 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어려워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만 하시면 문제 이렇게 푸실 때 다 이게 못 보는 수가 있거든요. 다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그 중요한 단어만 가지고 풀 수 있으면 그냥 풀어버리세요. 여기서 이제 6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환차익. 환차익이 중요한 거예요. 환율 차이로 인한 이득. 그럼 환차익은 이제 양도소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말이에요. 환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안 본다. 포함하지 않는다. 환차익은. 왜냐하면 환율 차이니까 이거 양도소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자산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제 여기는 양도가액이네. 그리고 양도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자 이제 어떤 사장님 진짜 칭찬 한번 해주고 갈게요. 제가 강의 듣고 있는데 그냥 그 직원한테 사장님이 옆에 가시면서 수업 계속 들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단하신 사장님, 잘 되시겠네. 예. 그 멋진 사장님이시네요. 그래서 꼭 그 사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아주 멋진 사장님이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은 여기서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사장님이 알면 안 되는 거. 예. 이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거고, 이제 양도가액은 이거는 뭐냐면 양도차익, 국외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이거는 국외자산을 양도했어요. 그 말은 외국 돈으로 계산돼 있어요 이 말이에요. 외국 돈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 돈을 우리나라에 세금을 신고할 때는 그대로 외국 돈으로 해야 된가? 우리 돈으로 바꿔서 해야 된가? 바꿔야죠. 자, 우리 돈으로 바꾸려면 뭘 적용해야 된가요? 환율. 자, 그런데 환율을 어느 시점에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양도는 돈을 준 날이다, 받은 날이다. 받은 날. 그럼 여기서 1번과 2번 중에 받은이란 말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수령한 날. 양도 가액이니까 수령한 날. 만약에 이제 지출한 날 그러면 지출은 필요 경비. 경비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한 날 현재 환율. 양도 가액은 수령한 날 현재 환율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63번. 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은 또 나왔네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외국에 있는 토지다. 외국에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한다, 공제 안 한다. 공제 안 한다. 외국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나라 것만 가능하고 외국 것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64번 다시 나왔네. 올해 2번이나 나왔네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둘이 합쳐서 계산해라, 구분하여 계산해라. 이건 한번 배우니까 이건 쉽네요. 65번 이거 또 나왔네. 계속 나왔네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그럼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 공제 안 해준다? 공제한다. 자, 이제 66번은 살짝 이제 바꿔서 냈죠. 논이나 밭인데 논만 내놨네요.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했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거기서 받은 임대료가 금액이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상관없이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계속 내는 거예요. 이거 작년 우리 시험에서 냈었고 올해 다른 시험에서 2번이나 냈었고요.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물 생산이 이게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물 생산에 이용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요 문제가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과세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자, 토지 양도해 볼게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세율은 얼마나 복잡하게 나온가 보세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세율은 몇 프로? 70%. 자, 등기가 됐어. 자, 등기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그때는 몇 프로? 50%. 자, 두 번째로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6에서 45%. 해결했네. 자, 봐요. 이걸 다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걸 찾으란 이야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몇 프로인가요? 그래요. 6%예요. 그래서 6%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단독 문제로 출제했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출제해놨는데 이걸 전체를 묶어서 제일 낮은 걸 찾아라 이래버린 거예요. 가장 낮은 거.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토지 앞에다가 비사업용이라고 써버리면 비사업용이라고 쓰면 제일 낮은 게 몇 프로가 되는가요? 그래요. 그때는 16%가 되는 거예요. 10% 할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토지라겠지 비사업용이란 말을 안 썼어. 그래서 비사업용이 되면 이게 16%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세율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68번.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제 요거 과세기간 앞에서 우리 봤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단 예외로 적용하는 건 두 가지. 사망하거나 떠났을 때.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출국했네. 우리나라를 출국했을 때 우리나라를 얘를 떠났으니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출국한 날. 출국일까지 그러면 1번 이게 답이네요. 출국한 날 이날까지 가야죠. 자, 출국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이렇게. 이제 소득세 납세하면서 또 났네. 소득세 중에 앞에서는 원천징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반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 없을 때는 1년으로 잡고 푼다. 1개월로 잡고 푼다. 1년. 1년이 과세 기간이니까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성립 날짜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70번. 임기현 선생님이 전번 달에 모의고사 냈던 거. 봐요. 거의 대부분 다른 자격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지문들을 변형시켰잖아요. 자, 무신고 가산세의 납세음의 성립 시기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라는 이야기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가산세를 물리겠는가요? 신고 기한까지. 자, 그러면 신고 기한이 들어간 거 1번이다, 2번이다. 2번.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나면 여기서부터 성립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산세가 본래 납부할 본래 세금요. 본래 가산할 세금이 그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경과됐을 때 여기서 성립 날짜예요. 요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올해부터 새로 예전에 개정은 예전에 됐는데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되니까 올해부터 문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네, 71번. 요거 많이 본 것 같네. 무신고, 종합소득세, 소득세 무신고. 그러면 보니까 소멸된다. 납세의무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지나면 내가 신고 안 해도 몇 년만 지나버리면 정부는 내 자료를 못 찾고 끝난다. 내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묻히면 끝나. 묻히면 7년이면. 근데 여기서는 무신고인데 부정한 행위는 없어요. 이런 말을 써줘야 돼요. 사실은 부정한 행위가 있다가 하면 몇 년으로 바뀌니까 10년으로 바뀌니까. 자, 72번. 이것도 앞에서 본 거죠요.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며 한 달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는 깎아준다. 50%.
50% 깎아줍니다. 90% 아니에요. 50%를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3번도, 74번도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근데 약간 복잡하게 냈죠.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그러면 나에게 넘긴 사람,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만 내가 책임을 진다. 확정 안 된 것도 책임을 진다. 확정된 것만. 그래서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그 사업에 관한 세금만. 여기서 이제 찾을 거. 그 사업에 관계된 세금이니까 이 사업에 관한 세금 속에는 양도소득세가 포함이다 그랬는가? 양도소득세는 제외다 그랬는가? 양도소득세는 우리 제외라고 배웠던가요? 포함이라고 배웠던가요? 헷갈리시죠? 봐요. 사업이란 말을 썼는데도 모르지 않냐. 자, 사업과 관련돼 있으면 양도소득이다, 종합소득이다. 봐요. 요즘 포메리아님이 양도소득은 제외라고 또 써줬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제외하고. 그러면 사업과 관련된 것은 포함한데 양도소득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는 2차 납세의무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사업 양수인이 2차로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71번하고 72번 답 좀 알려주세요 그랬네요. 깜빡했는 게 뭐네요. 71번은 무신고하면 7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 묻히면 끝나요. 묻히면 못 찾으니까. 무신고는 7년.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을 때는 한 달이면 50%. 만약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여기는 50%. 이제 74번. 사업의 양수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의 양수라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서 권리와 의무 속에 미수금과 미지급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사업과 관계 있는 돈이다, 관계 없는 돈이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시네요. 미지급금, 미수금은 사업과 관계없을 때 쓰는 용어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다니다 보면 프랑카드 붙어있는 게 있죠.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뻥치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 있는 미수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요. 매출 채권이라고 써요. 그거는.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은 사업하고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사업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포함해서 쓴 게다, 제외하고 쓴 게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답을 찾아버리죠. 그렇잖아요. 사업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제외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면 이걸 못 찾아요.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은 사업하고 상관없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제외하고 2차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제 75번. 이거 앞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해도 세무 공무원은 할 일 한다, 멈추고 있다. 할 일 한다. 그러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에도 세무 공무원은 빡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네가 하든지 말든지 이 말이에요. 너희들 뭐 이 신청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 압류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압류한다. 그러고 나서 압류한 재산을 최종적으로 판결 떨어져도 며칠 동안은 보류해 준다. 30일 동안은 매각을 보류해 준다. 그렇게까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제 불복 청구 기간이 앞에서 나왔네요. 불복 청구 기간은 며칠인데? 90일.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또 나왔네요. 90일이 지나서 불복을 제기하면 정부는 거들떠나 본다, 거들떠도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그거 뭐라 한다? 각하 그런 거예요. 각하 그런 거예요. 각하가 하자 있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 진짜 각하가 안 좋은 말이에요.
77번. 이거 또 앞에서 본 거 세 번째나 나왔네요. 보니까요.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제 이건 못 풀면 안 돼요.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없다, 있다? 있다. 예, 주식. 자, 주권 상장 주식. 자,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이제 구분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을 양도했을 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상장 주식은 원칙은 자, 원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자,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발음이 엄청 약하네요. 과세 대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를 이미 물렸으니까. 이미 앞에서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물렸으니까 뒤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못 물려요. 이분도 대상이다 하셔버린 분이 있네요. 대상 아니에요. 상장주식은 원칙은 양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꼭 과세를 하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상장 주식이 과세가 되는 경우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란 이야기는 상장 주식이지만 금액이 적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다, 크게 가진 사람이다. 크게 가진 주주를 세 글자로 뭐라 하는가요? 그렇죠. 대주주 양도는 과세. 자,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소액 주주가 양도했을 때는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봐요. 소액 주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소액 주주만 안 하는 거예요. 대주주는 과세하는 거예요. 대주주는 과세한다. 그런데 또 하나. 땅에 상장 주식은 원칙은 증권거래세를 물리지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못하는 장외 거래. 시장 밖에서 거래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다, 시장에서 거래를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 못하니까 장외 거래하고 똑같죠? 그럼 비상장 주식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장이라고 했잖아요. 상장 주식 중에서 소액 주주라고 했으니까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 주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드디어 포메리안 님이 주식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주식은 안 해봤어요. 여기에 시험에 나오면 주식은 이 정도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외국에 있는 주식,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외국 주식에다가, 외국 자산에다 넣어라, 우리 자산에다 넣어라. 우리 자산. 저 배웠으니까 금방 이해했잖아요. 네, 79번. 요게 문제 풀었을 때 약간만 신경 쓰면 풀 수 있어요. 업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업자들이 주택을 팔면, 업자가 팔았을 때는 요거 양도소득이다, 양도소득은 아니다? 양도소득은 아니에요. 자, 업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라고? 종합소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80번. 요거 이거 별것도 아니죠. 양도소득이 과세표현이 없어. 세금 낼 게 없어. 세금 낼 게 없으면 신고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세 표현이 없다고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몇 년 동안 뒤져버린다. 신고 안 하면 7년. 정부가 7년 동안 막 열받아요. 7년 뒤지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열받으니까 다른 거 막 세금 물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81번.
이제 상속이 개시된 때. 그럼 이거 지문이 계속 나왔네요. 오늘 세 번째 나왔네. 상속이 개시됐으면 이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데 상속인이 자기 소득하고 사망자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그런가요? 따로 구분하여 그런가요?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자의 소득은 사망자의 소득만 따로 정리해서 세금을 내주고 내 것은 내 것대로 정리하는 이유가 사망자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은 사망자 재산으로 내줘라, 내 재산으로 내줘라. 그렇죠. 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 내주시면 돼요. 사망자 거니까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2번. 또 한 번 더 나왔네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요거는 이제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다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원천 징수를 하겠으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다,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다.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달의 말일.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났을 때. 자, 83번. 요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78번 답 알려줄 수 있는 분 그랬네요.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자, 78번 그랬어요. 소액주주라고 했으니까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액주주 잘 모르면 소액주주 말고 우리 땅에 기어다니는 뭔 개미? 개미는 세금 안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소액주주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8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우리나라에 거소를 둔. 그럼 지금 시간이 지금 오후 4시 55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출국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후 4시 55분에 우리나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오늘부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왕고다. 내일부터 날짜 센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0시가 아니었으니까. 24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24시간을 발을 붙이고 있으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온 사람은 이제 0시 땡 하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땡 하려는데 1초 지나버렸네. 그럼 안 돼. 그래서 언제나 거소를 둔 기간 183일을 따질 때는 입국하는 날부터 시작한다.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183일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게시판에 뭔가를 붙이면 오늘부터 토요일이다, 내일부터 토요일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날짜 계산할 때 새벽 0시가 아닌 것들은 오늘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 들어가시면 돼요. 자, 84번. 요거는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자산의 임대에 대한 수익 금액은 정해졌다. 계약에 따라 수익 금액은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그랬는가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급받은 날부터다. 과세형이 끝날 때다. 받았을 때. 정해진 게 아니었을 때는 실제로 받으면 그때를 수입으로 잡고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로 잡으시면 돼요. 정해진 날.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만약에 정해진 게 없으면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85번.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제 선세금 나왔네요. 선세금이 뭔가요? 임대료를 먼저 선불로 1년치를 먼저 받았어. 1년치를 먼저 받았으면 받은 금액 전체를 총 수익 금액으로 잡아라. 이번 연도치만 잡아라. 이번 연도치니까 월수에 따라 뭐 하여? 안분해서 월수에 따라서 안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 월수에 따라서 안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작년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왔던 지문을 다른 시험에서는 문장으로 바꿔서 냈어요. 선세금은 우리는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요.
자, 이제 간주 임대료. 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이제 86번에 대한 이 문제를 이거는 찍으셔야 돼. 이거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게 저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간주 임대료 계산에 대해서는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자에게만, 그러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상가하고 주택하고. 상가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상가 개수가 몇 개가 넘어야만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개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금액 제한 없고 무조건, 자, 무조건 계산입니다. 간주 임대료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주택이었을 때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주택이었을 때는 다음에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간주 임대료 계산돼. 그럼 주택은 주택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되고, 3개. 3주택 이상이다, 초과다? 이상.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은 얼마가 넘고, 3억 이상이다, 초과다? 3억? 3억? 발음을 정확히 하세요. 3억? 봐요. 여기도 쓰신 분이 3개 3억이라고 써놨어. 분명히 또 3주택 이상 3억 이상이라고 써놨어. 3주택 이상 3억? 초과.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 때 가로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가, 여기 한 문제가 나와요. 이상이냐 초과냐, 이거 미만이냐 이하냐, 이런 걸 찾으라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주택인 경우는 3주택 이상이고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데, 이 3주택 속에는 소형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제 찾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배웠죠? 우리 배운 거 이것만 배웠잖아요. 여기만 배웠으니까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만 간주 임대료 계산해라,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계산해라. 그래요. 아니어도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 사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거고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불이익을 안 준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 아닌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간주 임대료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예요.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인 사람만 세금을 더 내고 부동산 임대 사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계산은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계산되는 거예요. 모두. 이 조건에만 맞으면, 이 요건에만 맞으면 무조건 간주 임대료 계산해야지. 주업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만 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분 윤짱 이그램님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밴드에 옛날에 문제 있었어요, 이 문제 있었어요 하고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요거 기출문제 하도 어려워서 요 질문 한번 문제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거를요. 그래서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닐지라도 간주 임대료는 계산하셔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업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만 계산하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주업이 부동산 임대사업이 아닐지라도 요건에만 맞으면 간주 임대료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타학원 수강생이라 밴드 못 들어요. 타학원 수강생 다 들을 수 있는데.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 치면 돼요. 그래서 제 이름 치면 네이버 밴드 떠요. 밴드 뜨면 제 얼굴이 딱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 신청을 해놓으시면 제가 승인만 하면 누구든지 다 거기 와서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저는 개방을 해놔요. 딱 메가랜드 학생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제 87번 가보죠. 요거 살짝 바뀌었네. 이제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니까 뭘로 봐야 된가? 상가잖아요.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주택 이외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88번. 이제는 수정신고네요. 수정신고. 수정.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앞에서는 기한 후 신고했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몇 프로 깎아주는데? 50%.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그때는 90%. 수정신고는 90%예요. 기한 후 신고는 50%. 자, 이 수정신고 임기훈 선생님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메가랜드에 임기훈 선생님 한 분이 있거든요. 아주 젊고 목소리 좋고 판서 잘하고 아주 필기 잘하고 아주 그 저보다 훨씬 부드럽고, 예? 그 뭐라 수업 시간에 화도 안 내고,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세법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임기훈 선생님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 그랬더니 어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그 뭐라고 질문창에 들어왔냐면 임기훈 선생님 아들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띄워준다고. 아니 같이 있으니까 같은 선생님이니까 그 잘하는 것을 강조해줘야죠. 진짜로 진짜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1개월 이내 수정 신고했을 때는 9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깎아줘요. 봐요. 상큼 레모님 임기훈 선생님 강의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또 여기 와서 이거 수업 듣고 있네. 예?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89번 가보죠. 자, 또 불복 청구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 그러면 이 신청을 거치고 심판 청구로 갈 때, 이 신청을 거치고 심판 청구를 갈 때도 며칠 안에 해야 되고 90일 안에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이 신청을 받은 그랬죠. 이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답변을 며칠 안에 답변을 해야 되고 90일 똑같아요. 신청도 90일, 답변도 90일. 답변도 90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91번. 이거 다시 나왔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앞에서 분할납부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제는 초과란 말 하시네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 250이 아니에요. 250을 초과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250이든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50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네, 92번. 이거 아신 분 있으면 이건 대단하신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이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어요. 일부가 누락됐네. 전체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을 때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누락됐으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는데 그 누락된 부분만 조사하겠는가요? 전체를 조사해 버리겠는가요? 자, 이제 92번을 이제 답을 이제 인터넷 회원 되신 분한테 또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 자, 장부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장부가 있어.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 중에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을 때,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다.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다. 자, 백광옥님이 부분만 그랬고 메리님은 전체, 그다음 니첼님도 전체, 뭐 어떤 분은 전체, 어떤 분은 부분만 전체, 부분만 전체 막 다 그래. 야, 왜 아니 답이 있는데 왜 생각을 달리한 거 모르겠어요. 일부가 누락됐으니까 누락된 것만 조사한다. 전체를 조사한다. 그 부분만 조사하면 돼요. 누락된 거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전체를 해요. 예. 왜냐하면 장부가 있잖아요. 장부가 제대로 있다는 이야기는 장부가 제대로 작성이 됐으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장부 있는 거 장부 확인하시고 없으면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하겠어요 이 말이에요. 자, 93번. 이런 거 탈 수 있죠.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미등기는 몇 프로? 70%. 이거는 사실 다른 시험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조금 그 이제기를 해도 될 문제였어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70%다. 그럼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왜? 틀릴 수 있는 게 왜 틀릴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 그래야 시험 볼 때 실수를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 미등기는 70%예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거. 외국에 있는 물건을 미등기로 팔아도 70%다. 6에서 45%다. 6에서 4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문제 실수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미등기 양도자산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70%지. 외국에 있으면 6에서 45%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점주주. 이렇게 나왔네. 과점주주. 과점주주 그러면 과점주주라는 말을 딱 쓰면 무조건 50% 초과. 자, 50% 초과. 50%를 초과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자, 95번. 자, 사망자. 거주자가 사망. 자, 사망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금 신고는 사망, 상속이나 증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찾을 게 뭘 찾는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사망했으니까 거주자가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6개월 안에 신고해라. 만약에 이걸 증여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신고해라. 3개월. 자, 96번.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 똑같네요.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계산해서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신고하고 5월 달에. 1번.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7번. 이거 또 똑같은 내용이네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 2천만 원 넘었네요.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몇 프로 이하를 50% 이하의 금액을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동안 6개월은 어떤 세금이 6개월이든가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자, 98번. 이제 용어정리 문제네요. 용어정리. 납세 의무자란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방직 공무원 학생들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남의 걸 이 말인가 내 것만 이 말이든가요? 내 것만. 내가 내 것만이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여기는 누구라 하겠나요? 두 글자로? 은행. 은행은 자기가 자기 걸 낸다. 남의 걸 대신 낸다. 남의 걸 대신 내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해라. 제외해라. 제외시켜라. 이렇게 가면 되죠. 99번. 자, 취득세. 우리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감정평가사에 세법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는데 취득세는 그러면 과세권자는 누구 하고 얼른 생각하죠. 광토. 그럼 토세 맞았네. 도세죠. 네,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구. 그럼 토세네. 그다음 101번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구. 그러면 시군세네. 이렇게 쉽게 풀면 돼요. 자, 이제 102번.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혼동할 수 있는 지문인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 자, 보험 차익이네. 보험 차익인데 지금 사업하고 관련 있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자산이 불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내가 납부한 것보다 더 받았어. 그래서 보험 차익이 발생하면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아라. 기타 소득으로 잡아라. 자,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봐요. 답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뭐가 관련돼 있으니까.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무슨 소득? 사업소득.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기타 소득. 그러니까 문제 지문 안에가 다 답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됐으면 사업소득. 그다음 103번.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원 또 나왔네요. 등기되고 건물이고 보유기간이 5년이다. 5년에서 6년.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니까 곱하기 매년 몇 프로씩? 2%씩.
매년 2%씩 올라가니까 앞에 2, 5, 10. 10%.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앞에 숫자에다 곱하면 돼요. 앞에 숫자에다가. 5년에서 6년 사이 그러면 앞에 5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돼. 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 104번. 등기 되고 건물이고 1년 8개월이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다. 앞에 써줬죠. 우리나라에 있고 등기되고 건물이고 1년 8개월이다. 그럼 1년에서 2년 사이니까 몇 프로?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1년이 안 되면 50%. 여기는 40%. 이거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을 또 냈어요. 자, 105번. 양도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요거는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나오고 다른 시험에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땅 팔아서 손해 봤으면 상가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금액. 그러면 토지하고 상가는 같은 종류로 본다, 다른 종류로 본다. 같은 종류로 보니까 서로 공제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 시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도 이거 아마 분명히 거론될 거예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는 공제할 수 있고 주식은 주식끼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106번. 비상장 주식에서 양도 차손. 그런데 여기는 또 토지에서 소득금액. 그럼 주식하고 토지는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서로 공제할 수? 자, 이거는 2번이 답이죠. 주식하고 토지는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다. 자, 107번. 이제 납세지 문제네요. 이게 이제 지방직 공무원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로 납세지를 잡아라? 그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도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그 물건 소재지. 무조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그럼 골프용권에 대한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물건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그 물건 소재지. 완전히 규칙 딱 세워놓고 있으면 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자, 101번. 이거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슨 세하고 하나로 묶어서 나오던가요? 재산세.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으니까 누가 이 말인가요? 국가가 사용하는 물건, 자기 국가의 물건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러면 재산세도 비과세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똑같아요. 비과세. 국가의 물건이니까 비과세라는 거예요. 국가의 물건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요. 112번. 재산세가 비과세 됐어. 이거 우리 시험에 이거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럼 비과세하는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따라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안 물리면 지역자원시설세도 안 물린다. 이렇게. 자, 113번.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고? 6월 1일. 자, 6월 1일. 그러면 6월 1일인 거 다시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재산세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6월 1일. 그다음에 주민세 7월 1일. 다 됐네. 그다음에 재산세는 그랬으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특별징수로 징수한다. 보통징수입니다. 뭐 이 정도는 금방 풀겠네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이거는요. 취득세는 원칙.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다, 보통징수다. 신고납부. 그다음에 116번.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아요? 그랬는가요? 소비. 우리 물건 슈퍼에서 소비할 때 물건 살 때 물건에 무슨 세가 10%씩 붙어 있는가요? 그래요. 똑같잖아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뭐 되면? 성립. 여기 성립이니까 너도 성립이겠죠.
그래서 지방소비세 성립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되면 같이 성립이 돼요. 이러면 돼요. 세금 이름만 아시면 돼요. 자, 117번. 자동차. 자동차야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며칠 하자. 봐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도요. 10일 아니에요. 1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18번. 이거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나온 것을 공무원 시험에서 또 냈어. 지목을 변경했네.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등기 빼고 뭐만 물린다.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이걸 취득으로 본다. 취득이 아닌 걸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9번. 자, 여기는 채무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에서는 요즘 채무를 인수했어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데 이제 가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는데 인수한 사람이 가로를 봤더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다. 아니다. 아니네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네. 아니니까 채무 인수했다고 하면 잠깐만 확인 들어갈게요. 그런가? 네 알았어요. 그런가?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말은 거 유상으로 봐드릴게요. 무상으로 볼게요. 유상으로 그냥 인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상으로 유상으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120번. 자, 올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인데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걸 출제해 버렸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누가 물어야 되고? 조합원. 그런데 여기 가로 주의하세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해서 조합원이다. 제외하고 조합원이다. 제외하고. 실제로 명의만 내 이름, 문의만 내 이름이고 실제 기속이 내가 아니었을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내가 안 돼. 명의자 과세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제 내 거라고 하면 내가 내지만 이름만 내 거고 실제로 나에게 기속되지 않는 건 제외하고 조합원에게 세금을 물리겠어요. 자, 121번. 이거 다시 나왔네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앞에서는 과세 표준 나왔는데 이제는 예정신고로 물어봤네. 그다음 122번. 무상취득이네요. 자, 상속은 제외니까 뭘로 본다는 얘기인가? 증여. 자, 증여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예정인데 벌써 내놨어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취득일이면 제일 먼저 찾는 거. 증여 달의 말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럼 2번이 답이네요. 작년 시험은 상속이 나왔어요. 작년에 상속이 나왔어요. 올해는 반드시 증여가 나올 차례인데 이미 다른 시험에서도 증여를 출제했어요. 그다음에 12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는 이제 부과되는 게 취득세는 무엇과 무엇이 따라붙었는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가세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율 문제예요. 이것도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직 공무원에서 나왔던 거예요.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것을 취득했다. 우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2.3. 농지가 아니면 암기돼 있으니까 그냥 풀겠네요. 암기돼 있으니까 푸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5번. 상속 취득 이외. 상속 취득 이외니까 뭘로 보면 되고? 이외니까 증여. 증여 취득인데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세율이 2.8. 만약에 영리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3.5.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은 2.8. 원시는 2.8. 그다음에 공유, 합유, 분할, 공유물의 분할, 총유물의 분할, 합유물의 분할은 2.3.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세율들은. 그런데 올해가 우리가 딱 취득세 세율이 나올 차례거든요. 근데 나올 차례인데 다른 시험에서 이미 문제를 저렇게 내줬어요. 그럼 우리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 118번이네요.
우리 정부나 외국 정부가 취득한 것을 우리 정부나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우리도 물려버린 거. 우리에게 세금 물리니까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또 냈어요. 계속 냈어요. 봐요.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그러면 외국 정부 이름을 쓰면 등록면허세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가서 등록하니까 우리에게 세금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요. 이렇게 또 문제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부채납 나왔네요. 기부채납이다. 그럼 국가에게 내가 기부하고 체납할 목적이니까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인데 무상사용권을 받아버렸네. 정부에게 넘기고 뭔가를 내가 받고 넘겼으니까 이때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뭔가 받고 넘겼을 때는 과세 대상입니다. 끝이 보이네요. 이제 131번. 이거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총 몇 개였다? 5개. 5개네요. 그 중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엇은 들어가면 안 된다? 차량과 기계.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이런 것도 시험에 냈어요. 자, 132번. 이제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았네.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으면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무상 사용한 사람을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가 아니에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133번이네요. 2개 남았네요.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누군지 모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거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국가가 유료로 국가가 내 물건을 돈 주고 쓰고 있네. 국가가 내 물건을 돈 주고 쓰고 있으면 나도 정부에게 세금을 안 낸다? 낸다? 낸다. 내야죠. 당연히 내야죠. 정부가 내 물건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비과세, 유상으로 쓰고 있으면 과세. 자, 이제 제 날짜가 이제 세법이 이거 마지막 하는 게 요날 앞에 한번 알려드렸죠. 10월 29일 날. 10월 29일 날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핵심 체크를 해서 여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교재가. 자, 요 교재가 먼저 이제 그 이론 정리를 완전히 그 기초적인 거 아주 딱 줄일 수 있는 만큼 최소로 줄인 거예요. 이론을 줄여놓고 이 이론 중에서 시험에 기출문제로 주로 나오는 지문들이 어떤 지문이라는 걸 이론하고 기출 지문에서 하나로 묶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도 의무자 설명 다 해드리고 이 의무자 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알려줘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그 지금 이제 세법을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게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세법을 줄여가지고 8개에서 10개나 12개만 내가 맡고 싶다. 그랬을 때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2차 세법을 지금 책에도 못 잡고 전범위를 한 번도 돌리지 못했을 때는 저 책이 얼마 안 되니까 페이지수 얼마 안 돼요. 저걸 가지고 집중 한 3바퀴만 돌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세법은 어느 정도 점수는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날짜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 내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29일 날 강의 촬영이 되면 30일 날 전체가 업로드 한 7강 정도가 업로드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 이틀 정도 날 잡아서 아마 지방세 한 번, 국세 한 번 이렇게 날짜 잡아서 2번에 걸쳐서 하시되 이거 한 3바퀴 정도는 돌리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문제 푸는데 크게 뭐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쪽집게 50선이라서 이걸 계속 100선을 바꿨더니 엄청 말이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이제 정리하는 거, 이 대상물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여기다 다 넣을 수 없는 것들은 바로 밑에 이론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려요. 그래서 문제하고 이론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50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여기 옛날에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였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 답만 외우시더라고요. 답만 외우다 보니까 내용을 정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한꺼번에 잡고 싶으시면 50선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양도로 해당하는 거 해서 여기 사례가 쭉 나와. 근데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밑에 이론에서 다시 보충을 해요. 이렇게 보충해서 양도로 보는 거 안 보는 걸 완벽하게 정리를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쪼개다 보니까 전체가 총 50개로 나눠져요. 50개로. 그래서 쪽집게 50선은 양도소득세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문제풀이가 양도소득세 시작하고 양도소득세 끝나면 다른 법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끝에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제일 먼저예요. 이거는 8월 18일 일요일 날이에요. 여기는 일요일 날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8월 20일 19일 8월 19일 오후부터 아마 인강으로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 이게 저희가 이제 메가랜드에서 지금 3월 달부터 메가랜드에서 현장 모의고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 모의고사, 저희 노량진 학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신청해서 오시는데 저희 학원 수강생을 위주로 학원에서는 보고, 이제 강남 캠퍼스에 메가 로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메가 로스쿨 캠퍼스에서 강남역 5번 출구로 오시면 여기에서 한 200m 정도,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한 210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가시면 강남 로스쿨에서 거기에서 현장 모의고사 보실 수 있고, 또 신촌 캠퍼스가 있어요. 메가 로스쿨 신촌 캠퍼스가 있어요. 여기는 신촌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한 120m 정도 오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접수를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전까지는 접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원 파악을 하고 시험지 배송하고 감독관 배정하고 강의실 배정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험 모의고사 보는 토요일 날 모의고사 일요일 날 본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전 10시 정도까지는 최소한 모의고사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랜드 모의고사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또 구성을 조금 본인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얼굴이라고 보고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문제를 내주지 않아요. 이번 달 모의고사는 제가 세법은 제가 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제가 냈는데 거의 상해 문제 3문제, 하해 문제 3문제, 나머지는 다 중간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번 달 것은 전번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실 분들은 이렇게 현장 모의고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거기를 누르시면 모의고사 페이지로 넘어가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모의고사 신청하는 배너가 있어요. 신청 쪽에. 그러면 신청 쪽에서 그 신청해서 현장에서 아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전부 문제 푸실 때요, 많은 분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은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130개 넘는 거 거의 맞았다네요. 근데 그 닉네임이 뭐냐면 공부야 놀자님이에요. 근데 다 맞추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문을 정리를,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또 우리 이제 통역 문제를 이렇게 보면 거의 이번 연도에 구성됐던 지문들을 위주로 다시 또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 지문을 제가 밴드에다가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이 자료도 올려놓으니까 한 번씩 다시 출력해서 한 번씩 더 보세요. 출력해가지고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답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출력해서 나름대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럼 다 풀었을 때 완전하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시험장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번은 연습하세요. 2-3번 연습하시면 분명히 이런 지문들이 다시 출제됐을 때는 절대 틀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된 부분은 세율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율 암기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세율 같은 경우는 꼭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 때 세율에서 틀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데 뭐라고 막그 올랐는데 답도 올려주시나요? 그런데 답은 제가 올려준다고 했는가요? 안 했잖아요. 답은 올려준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막 답도 올려주나요? 막 물어보고 있어요. 답은 알려주지 않고 이 문제만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답이 진짜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쩌다 한 분씩은 보내드릴게요. 어쩌다가 다는 안 보내드리고. 예?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답도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신 게 도움이 되니까요. 직접 많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은 제가 이렇게 끝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하고 그 민법하고 공법하고 공시법은 타자격시험 기출문제를 아마 9월 달쯤 그 선생님들이 예상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몇 번 만나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도 꼭 풀어봐야 되니까 한번 날짜 잡아서 아마 라이브로 아마 제공을 할 것 같아요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준비가 끝나는 대로 아마 선생님들이 공지를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공지 띄우면 라이브 들어와서 보시고 또 현장에서 하시면 현장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